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수 최완수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오늘 좀 네트워크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데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제가 한 학생 때부터 매스매티카 사용한 지 한 30년이 넘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취미가 같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울러서 오늘 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또 요 행사 준비해주신, 게다가 또 저를 이렇게 초청까지 해주시고, 다한테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제가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과 가르칠 때 쓰고 있는 패키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마도 이제 매스매티카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마 이것 때문에 매스매티카 사용하시지 않을까. 계산은 매스매티카에게 맡기고 우리는 생각만 하자. 라는 게 주된 아이디어일까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이제 학교 다닐 때 계산을 많이 좀 틀렸어요. 특히 이제 부호 틀리는 건 다반사고, 뭐, 앞에 이렇게 숫자도 틀리고 그랬었는데, 이 매스매티카의 도움을 받고부터는, 어, 어, 삶이 상당히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스매티카를 널리 이제 퍼뜨리려고 늘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뭐 이미 앞선 연사분들께서 좋은 예들을 많이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실제 계산에 그러니까 그냥 수치 계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계산하고 똑같은 계산을 매스매티카에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예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런 적분 문제가 물리, 수학 혹은 공학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늘 부딪히는 문제인데 꼭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꼭 이게 잊을만 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자주 잊기 전에 자주 나오면 공식이라도 외울 텐데 꼭 잊을만 하면 나오니까 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상 이제 직접 유도를 하려고 그러면 계산은 자꾸 틀리고 그게 제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매스매티카가 훌륭하게 이거를 그냥 해주니까 상당히 그다음부터는 저는 좀 편하게 예,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Q3를 제가 설계하고 개발을 할 때, 어, 제가 좀 눈이 부시는데, 네, 이제 Q3를 제가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할 때도 이 매스매티카의 기본 철학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 이제 예를 보여드리면, 이제 퀀텀 컴퓨터는 결국은 스핀이기 때문에, 이제 오퍼레이터를 다뤄야 되죠. 그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 계산하는 중에 가장 기본적인 식이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은 식입니다. 이제 가운동량의 펀더멘탈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식인데, 뭐 지금 이 식의 물리적인 의미를이나 뭐 유도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Q3를 이용을 해서 이 계산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예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파일들을 보내드릴게요. 혹시 이제 해보고 싶은 분들 있으면. 두 번째 예는, 네. 또 우선 이제 약간의 좀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큐빗으로 쓸 기호를 정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매스매티카는 모든 변수를 컴플렉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식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리얼이면 간단해질 것을 괜히 복잡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얼로 하고 지금 이런 오퍼레이터들을 정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계산하고 싶은 게 이거죠. 이제 이 식을 계산하고 싶은 건데 지금 여기 더블 스타는 그러니까 숫자의 곱셈이 아니라 오퍼레이터의 곱셈입니다. 근데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계산을 안 하고 있죠. 계산을 안 하고 있는 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풀어헤쳐서 계산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정말 이거를 풀어헤치고 싶다. 그러면 그 일레보레이터라는 함수를 써서 풀어헤칠 수가 있습니다. 풀어헤쳤는데 여기 보면 뭐 익스포넨셜 함수가 있고 이러는데 이거를 한번 매스메티카에 내장된 함수, 예를 들면 익스포넨셜을 삼각함수로 바꾸고 간단하게 해봐라 했더니 이렇게 원하는 대로 간단하게 코사인 x, y, 뭐 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양자역학을 포함해서 양자역학 특히 이제 양자정보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오퍼레이터 엘제브라를 자주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이 Q3는 양자역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 계산에 제가 이제 해봤으니까 제가 자주 대하는 그런 오퍼레이터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말이 나온 김에 Q3의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자면 Q3는 그러니까 크게 이 세 가지 시스템을 풀도록 그러니까 푸는데 좀 편리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퀀텀 컴퓨터, 두 번째가 퀀텀 매니바디 시스템입니다. 그 가장 퀀텀 시스템 중에서 상당히 악명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퀀텀 매니바디 시스템의 모델링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중에 하나가 이 퀀텀 스핀 시스템인데 이 세 가지가 어쩌면 양자 문제에서 가장 그 계산량이 많은 시스템 중에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Q3라는 이름도 이 대표적인 양자학의 세 가지, 퀀텀 컴퓨터, 퀀텀 매니바디 시스템, 퀀텀 스핀 시스템, 이 세 가지를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Q3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퀀텀 컴퓨테이션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Q3는 패키지 개발을 해서 제가 비즈니스에는 영 전병이라 그냥 포기하고 그냥 공개했습니다. GitHub에 창에 가시면 여기 지금 여기 소개가 돼 있고요. 여기 인스톨레이션 가이드가 있습니다. 인스톨레이션도 아주 최근에 매스메티카가 원격 인스톨레이션과 원격 업데이트,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굉장히 강화돼서 12.3 이후로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이 코드 요거 그냥 카피해서 매스메티카에서 한번 실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카피를 한 다음에 제가 카피를 하긴 했나요? 그래서 여기 뭐 저는 이미 이제 물론 설치가 돼 있지만 여기다가 카피를 하고 그냥 실행을 하면 설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만약 Q3 이제 처음 사용해 보셨으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일 쓸 수 있는 게 이 도움말을 보는 겁니다. 이 매스메티카의 또 하나의 커다란 장점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 뭐냐면 이 엄청난 양의 도움말이 여기 내장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책으로 치자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이 굉장히 시스테매틱하게 그리고 또 하나 이 놀라운 점은 양도 방대하지만 또 하나 놀라운 점은 각 도움말들의 관계가 이 크로스링크를 이용을 해서 잘 돼 있습니다. 그 어떤 한 문서를 찾으면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저도 이 Q3를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 원래 이 매스메디카 크리에이터 이 스테판 울프렘의 그 철학을 그대로 계승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Q3도 쳐보시면 여기 헬프 파일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마 대문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부터 필요한 모든 헬프 파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지금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퀀텀 컴퓨테이션, 퀀텀 애니바디 시스템, 퀀텀 스핀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퀀텀 컴퓨테이션을 눌러보면 이 퀀텀 컴퓨테이션에 필요한 이런 여기에 관련된 함수들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좀 더 친절한 튜토리얼 파일들도 있는데 요
이 각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Q3를 개발을 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헬프 도큐먼트입니다. 사실 코드 개발하는데 드는 시간과 정렬보다는 오히려 이 도움말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 주시면 저는 기쁘겠고요. 우선 이제 Q3에 대한 소개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이제 주제가 퀀텀 컴퓨터에 어떻게 쓰는가이기 때문에 잠시 퀀텀 컴퓨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문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 퀀텀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에 비해서 왜 빠르겠느냐? 아니면 혹시 빠르기나 한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상당히 오래된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그것을 그 힌트를, 답은 모릅니다, 아직. 이 커뮤니티에서도 왜 빠를 수 있는지 정확한 답은 할 수가 없지만 몇 가지 힌트는 있습니다. 그 힌트를 보여주는 예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하나 천천히 한번, 실행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코드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코드를 이해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요점은 딴 데 있습니다. 요점은 여기 이제 양자 회로, 그러니까 이 고전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서킷 다이어그램을 그리죠.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먼터리 게이트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서킷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왼쪽이 인풋, 오른쪽이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뭔가가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뭔가가 있는 그림은 어떤 연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산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Q3의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은 우리한테 이 매스매틱가 상당히 이 장점이 보여주는 것과 이게 여러 가지 보여주는 측면과 연산을 동시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퀀텀 서킷이라고 QC라고 제가 이 회로를 저장을 했는데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그림으로 보여주지만 실제 여기 그러니까 저장된 정보를 보면 이렇게 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산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것만 보여주는 거죠. 이거 자세한 걸 다 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것을 좀 더 혹시라도 퀀텀 컴퓨터 좀 해보신 분들은 이걸 조금 더 엘리먼트리한 게이트로 이렇게 그러니까 펼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 expand라는 함수를 쓰면 저절로 오토매틱하게 이렇게 펼쳐줍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고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인풋이 앞에 지금 3개의 인풋 포트가 있으니까 3개 000가 들어갈 수도 있고 001이 들어갈 수도 있고 01, 0가 들어갈 수도 있고 총 8개의 인풋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전 컴퓨터식으로 하게 되면 인풋을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어주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인풋 3번째 0, 1, 0를 인풋으로 해서 계산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연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더블 스타로 해서 오퍼레이션을 가해버리면 알아서 계산을 해주도록 상당히 스마트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면 원래 인풋에다가 여기 앞에 이렇게 개수가 붙어서 나오는데 이 개수가 중요합니다. 인풋을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인풋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00 들어오면은 앞에 개수가 아무것도 안 붙죠. 그대로 나오는데 001이 들어가면 파이가 붙어 나오고 010가 나오면 2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하시기 어려울 건데 이제 진짜 중요한 요점은 여기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고전 컴퓨터처럼 내가 인풋을 0를 넣어준다든가 001을 넣어준다든가 하면 거기에 알맞은 계산을 이렇게 해줍니다. 퀀텀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와 굉장히 큰 차이가 뭐냐면 이 인풋으로 000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0001와 001의 중첩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첩, 여기는 이제 가장 극단적인 중첩인데, 여기 총 8개 서로 다른 인풋이 가능한데, 그 인풋을 그냥 모조리 다 중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첩을 하면, 그래 놓고 인풋으로 넣어주면 계산이 한 번 계산했습니다, 지금. 딱 한 번 계산했는데, 계산이 아까 8번에 걸쳐서 했던 계산이 한꺼번에 다 나와요. 이게 퀀텀 컴퓨터가 어쩌면 왜 빠른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가장 강력한 힌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인풋이 하나씩 하나씩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고전 컴퓨터는. 근데 퀀텀 컴퓨터는 그것들을 모조리 합쳐서 중첩을 시켜서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고, 그럼 퀀텀 컴퓨터는 그렇게 들어오는 인풋에 거부감 반응 없이 그대로 그냥 한 번에 8번에 걸쳐서 해야 될 계산을 한 번에 끝내줍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보여드린 이해를 그림으로 다시 비유를 들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퀀텀 컴퓨터는 그냥 컴퓨터 일상생활에서 쓰는 컴퓨터는 저 맨 위에 있는 그림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기계는 하나인데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 3개의 도형이 있는데 그 3개의 도형을 사각형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마 이제 컴퓨터 공학 하는 분들은 이걸 타임 쉐어링이라고 하죠. 시간을 쪼개서. 이걸 만약에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돈을 더 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여러 개, 세대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개념상 패럴렐 컴퓨팅에 해당되는데, 퀀텀 컴퓨터는 기계는 하나인데 인풋을 3개로 뭉쳐서 보냅니다. 근데 여기 함수가 인풋이 중첩돼서 들어오면 여기 함수가 그걸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마치 하나씩 하나씩 처리한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하고 같은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병력 컴퓨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양자역학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퀀텀 패럴렐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가장 강력한 힌트가 아닐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는 질문이, 그럼 퀀텀 컴퓨터 사실 중첩 상태 만드는 건 쉽거든요. 그러면 그냥 모든 계산에서 그냥 중첩 상태를 집어넣어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모든 문제에 퀀텀 컴퓨터 쓰면 다 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자 알고리즘 여러 개 나와 있다고 하지만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한 양자 알고리즘은 사실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터 쇼의 그러니까 인수분해 알고리즘 사실 하나밖에 없는데, 왜 다른 문제는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보다 빠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못 쓰냐?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그럼 이제 그걸 이해하려면 이 양자역학의 원리가 제공하는 또 다른 특징, 이 슈퍼 위크니스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슈퍼 위크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예를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예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한꺼번에 했는데, 계산을 한꺼번에 한 것까지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퍼파워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계산해 놓은 결과를 어떻게 읽어드릴 것이냐. 그러니까 계산해 놓은 결과를, 여기 지금 보면은 계산 결과들이 각 텀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파이가 있고 2파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파이다. 그러면은 각 텀에 계산되어 있는 이것들을 읽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양자역학의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특징이 하나가, 측정을 하면 양자 상태가 붕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줍잖게 그냥 측정을 했다가는 이 양자 상태가 다 붕괴가 돼서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깨질 때 규칙이 있으면 좋은데 규칙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지금 한번 제가 이미 돌렸는데 지금 계산이 i파이로 나왔어요. 한 번 더 돌리면 4파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측정을 어줍잖게 해버리면 측정할 때마다 튀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측정을 해봐야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질, 양자역학의 이 성질 때문에 중첩 상태에서 넣어서 계산이 한 번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거죠. 이 장점을 살리려면 특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아까 그림을 양자 회로를 혹시라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차이가 여기 QFT라고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 서브루틴입니다. 이 서브루틴을 하나 가해주면 그러면 그걸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 앞에서 수행한 결과인데 그 수행한 결과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 하나 더 붙였는데 그래 놓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측정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상 하나 이제 그 몇 가지 함수를 서브루틴 만들어서 쉽게 보이게 해놨는데 예를 들면 여기 파이가 이 2파이분의 2분의 3승 8분의 지금 큐빗이 3개니까 아무 값이나 할 수는 없고 8분의 2파이에다가 5배인 그런 파이가 들어갔다. 근데 이 파이를 알고 싶으면 그러면 여기 이제 저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고 났을 때 결과를 보면 1, 0, 1이 나왔어요. 1, 0, 1은 저 5라는 숫자의 이진법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1, 0, 2, 5를 이진법으로 표기하면 1, 0,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와 달리 몇 번을 실행을 해도 계속해서 고감만 나와요. 101. 그러니까 랜덤하게 컬랩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 알고리즘 이 예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풋으로 중첩된 상태를 넣어준다는 거. 그건 굉장히 쉽죠. 두 번째 파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계산된 값도 슈퍼포지션으로 데이터 중첩된 상태로 나오는데 그 중첩을 잘 다시 엮어서 내가 원하는 값만 보여주도록 하는 파트. 지금 이 특정한 예에서는 양자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을 했습니다. 예,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양자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피터 쇼는 인수분해 알고리즘 이게 지금 사실은 피터 쇼의 알고리즘의 가장 핵심 파트인데요. 그러니까 이 피터 쇼가 이 퀀텀 푸리어 트랜스폼을 여기다 썼기 때문에 양자 인수분해를 그렇게 빠르게 할 수 있었고 계산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앞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자연은 그냥 양자역학의 원리를 그냥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스마트합니다. 그냥 양자역학을 따라서 계산이 그냥 일어나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린 이 예를 진짜 물리계로 그냥 시뮬레이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여기 소위 말하는 회절격자를 이용한 그 간섭 실험에 해당합니다. 간섭 실험을 하면 그냥 아까 그 퀀텀 컴퓨터 굉장히 비싸게 만들어서 계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절 격자의 이렇게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중첩된 상태의 페이스 차를 주는 거고 이렇게 한 점에 간섭 무늬를 보는 것이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똑똑한 자연의 특성을 잘 살려서 우리 컴퓨터에 이용하자라는 게 이제 퀀텀 컴퓨터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퀀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을 하면 그냥 고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빨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이 퀀텀 텔레포테이션, 그러니까 양자 원격 이동인데요. 양자 원격 이동의 하나 예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원격 이동이라는 것은 그 80년대 그 SF TV 시리즈 미국에서 유행했었는데 그 시리즈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왔는데요. 그래서 뭐 스타트rek에서는 빔업 하면은 이제 쭉 다른 데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원격 이동은 그러니까 원격 이동은 개념상 물질이나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적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 법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원격 이동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양자 원격 이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원격 이동은 에너지나 물질의 이동은 없습니다. 순전히 정보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 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실제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라는 게 뭐냐? 이 정보라는 건 고전적으로 보면 그냥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건 상태인데 그러니까 고전 정보는 0 혹은 1,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는데 퀀텀 인포메이션은 일반적인 중첩 상태도 허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첩 상태가 다 퀀텀 인포메이션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0.5, 그러니까 0이라는 것과 1이라는 상태를 이렇게 이런 숫자로 조합한 거.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라 이게 동전은 양자현상을 보기 어렵지만 물론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동전으로 치자 그러면 앞면과 뒷면에 이렇게 중첩된 상태 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중첩된 상태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자꾸 학생들이나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첩이 그렇게 결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중첩은 늘 우리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렇게 물을 두 군데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러면 한 군데서 왼쪽에서 여기 왼쪽에서 퍼져나가는 물결과 여기 오른쪽 여기에서 퍼져나가는 물결이 있을 텐데 그 두 개가 중간에서 이렇게 중첩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출발한 팔을 L, 오른쪽에서 팔을 R 이렇게 그냥 그 축약적으로 쓰게 되면 이런 중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런 중첩된 상태가 퀀텀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퀀텀 인포메이션은 이렇게 한쪽에서 한쪽에 있던 정보가 사라지고 다른 쪽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순식간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양자 원격 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구별을 해야 될 게, 이 양자 원격 이동이 얼마나 아름다운 현상이냐를 그러니까 이 어프리시에이터를 하려면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원격 이동은 또 텔레팩스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텔레팩스는 원본을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본만 갑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이 완성되고 나면 원본은 원래 자리에 있고 복사본이 먼 곳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양자 원격 이동은 원본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보낼 수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양자역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1997년도, 아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아니다, 82년도에, 원래 논문은 82년, 증명 논문은 82년도인데, 이 증명된 겁니다. 양자 현상은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텔레팩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쥬렉이 2000년도에 네이처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왼쪽에 있는 양 돌리라는 양을 복제를 해서 저렇게 실제 복제 양입니다. 저렇게 커서 한 1년인가 살다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때 복제양이 유행하던 시절이라 양은 복제할 수 있어도 양자 상태는 복제할 수 없다라는 말로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텔레팩스와 다릅니다. 원본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원본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원본이 먼 곳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가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코드를 제가 이제 만들어 왔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할 수는 없고, 제가 이 코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Q3가 이 양자 컴퓨터의 시뮬레이터이기는 하지만, 양자 컴퓨터를 시뮬레이트 하기 위한 패키지는 결코 아닙니다. 이제 양자 정보 과학을 공부할 때 쓰시라고 만든 패키지지, 시뮬레이터 하라고 만든 패키지는 절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진 프로토콜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그림 하나 그려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양자 얽힘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양자 얽힘이 뭐냐? 예,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얽힘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이렇게 중간 결과를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스텝에 벨 메저먼트 스텝이 필요한데 그것이 여기 두 번째 있고요. 역시 이제 그걸 하나 더 붙여서 또 이렇게 상태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피드백 컨트롤을 해주는 건데 피드백 컨트롤을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러면 또 상태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측정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네. 네, 실제로 결과를 이렇게 여러 번을 돌려봤습니다. 하나, 둘, 셋, 10번을 돌려봤는데 10번을 돌려도 이게 첫 번째 상태를만 뽑아놓은 건데 원래 상태가 여기 세 번째에 들어갔는데 이 프로토콜이 다 끝나고 나면 첫 번째로 이동을 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가느라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첫 번째 큐빗이 저 안드로메다에 있는 앨리스의 큐빗이고 이 바비나 세 번째 큐빗이나 두 번째 큐빗은 요 지구에 있는 바비 가지고 있는 큐빗입니다. 이 프로토콜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래서 이 피드 컨트롤 하려면 전화를 해야 되겠죠. 고전 채널이 필요합니다. 피드 컨트롤 하고 나면 첫 번째 큐빗에 이렇게 뿅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측정을 여러 번 해도 똑같은 상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원래 상태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텔레포테이션을 이렇게 왜 중간중간을 잘라가면서 이렇게 스테이트를 분석을 하냐 하면은, 물론 그 프로토콜 자체를 이해하려는 것도 있지만, 이 퀀텀 텔레포테이션의 변현된 형태가 지금 양자 알고리즘에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자 기반의 퀀텀 컴퓨터를 하려면 이 텔레포테이션의 변현된 형태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 텔레포테이션 이 프로토콜을 어떻게 변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성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간단해지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하니까 이걸 여러 각도로 바꿔가면서 최적의 방법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석하기에 심벌릭 캘큘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썬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것들도 많이 쓰고 있지만 심벌릭 캘큘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아마 그 예는 하나도 이해를 못 하시겠죠. 이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셨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놀라운 거고요. 그 내용은 이해하시기 힘드실 텐데 그 내용을 이해하시기 좀 쉽게 제가 책을 최근에 하나 출판을 했습니다. 여기 스프링거하고 해서 있으니까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온라인 그러니까 이북도 있고 프린트된 버전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차례 몇 가지 하나 예를 보여드렸는데 그걸 보시면 되는데 이 책의 특징은 물론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설명을 해놨는데 중간중간에 이 Q3로 만든 그러니까 코드, 방금 예를 들면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 그 예들을 직접 여기다가 책 안에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혼합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저 아랫부분은 이제 물리적인 설명이고 저 위쪽이 그 코드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코드를 또 이게 코드를 직접 여러분들이 보고 타이핑 할 수도 있지만 아예 그냥 이 책에 들어있는 코드들만 다 모아서 역시 GitHub에 그냥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GitHub에 가시면 이 책의 내용이 책에 들어있는 예제들만 따로 뽑아서 최근에는 아예 책에 들어있지 않은 예까지 다 포함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여기 패키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인스톨을 하시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인스톨을 하면 됩니다. 여기 코드 그냥 카피해서 그냥 실행하면 이것도 인스톨이 되니까 그래서 인스톨을 해서 한번 책 보시면서 예, 책 보시면서 하면 따라가 보시면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값이 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아, 저는 그 저작권이 없었습니다. 스프링거에서 그냥 책정을 했는데, 어, 혹시 아까우시면 그 책은 안 사셔도 되는 게, 여기, 그러니까 책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그러니까 도움말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Q3 아까 가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고, 잠깐만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튜토리얼 도큐멘트가 있습니다. 예, 튜토리얼이 있는데, 예, 책에 있는 주제 순서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예를 들면 퀀텀 컴퓨테이션 오브뷰 이렇게 가면 거의 책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스프링거에서 알면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이 매스메티카에 들어 있으니까 뭐 여기 보면 다 돼 있고 얘까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약간의 호기심과 그다음 인내력과 매스메티카 라이선스를 살 여유만 있으시면 그러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게 매스메티카를 너무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학생판은 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생 신분이면 졸업할 때까지는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아, 이 제가 이제 Q3는 말씀드렸다시피 퀀텀 컴퓨터 시뮬레이터이기도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도움이 혹은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한 건데 뭐 제일 많이 쓰이는 키스킷, 그다음 페닐랭, 이 퀀텀 컴퓨터 시뮬레이터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기 보면 여기 퀀키틱이라고 여기 가면은 거의 뭐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0개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시뮬레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뮬레이터들이 대부분 그 파이썬이나 C++로 되어 있어서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입니다. 또 일부 매스메티카 시뮬레이터들도 있는데 그 메인테인이 안 된 지가 뭐 최소 5년은 넘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하다가 다 개발하다가 다 관뒀더라고요. 예. 그나마 있던 것들도. 예. 그래서 이 디자인 철학에서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Q3나 키스킷 페닐레인하고는 많이 다른데 가장 큰 특징은 심벌릭 캘큘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퀀텀 서킷, 그러니까 양자회로 그냥 시뮬레이터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만든 게 아니라 공부하거나 리서치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리서치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 예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아직 시간이 있나요? 네.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한 것 하나 예를 든데 요 캐비티 안에 원자들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원자들 여기 확대해서 본 건데 원자가 이렇게 3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가 포톤 여기 캐비티 안에 갇혀 있는 싱글 모드 포톤하고 인터랙션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건데 예. 예, 어쨌든, 이제 이걸 풀고 싶으면, 물리적으로 풀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컨스트럭트를 하고,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아이겐 스테이트를 그냥 찾으려고 이렇게 매트릭스로 써놓고, 그럼 이제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매트릭스 써놓고 보면, 한 가지 특징이 0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넌제로 엘리먼트들이 막 어지럽게 박혀 있어서, 이게 실제로 이거를 다이고널라이즈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다이고널라이즈를 한 번만 하면 좋은데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이 Q3를 이용을 하면 베이시스를 이렇게 6개, 6개, 6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베이시스를.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베이시스를 일일이 보여드리지 않고 개수만 설명을 드렸는데 SBS 실제 모양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뭘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냐 하면 6개, 6개, 6개로 왜 분류를 한 거냐면 요거는 이 시스템에 있는 시메트리를 이용을 해서 한 건데 Q3에서 그걸 구현을 하면 장점이 여기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일부러 그렇게 그룹핑을 해서 그냥 전체 매트릭스인데 일부러 보시기 쉽도록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한 가지 특징을 잘 보면 블락 다이아고널라이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 6개, 6개 이렇게 블락 다이아고널이 돼요. 그러니까 시메트리를 잘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0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위에서는 그거를 잘 이용을 못 하는데 0이 많다는 것을 요새 블락 다이아고널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 블락을 따로따로 그러니까 6개씩 쪼개서 따로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기억한다 그러면 여기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6개, 3, 6, 18, 19 19개, 19디멘전의 매트릭스를 푸는 거랑 6디멘전 매트릭스 푸는 거는 엄청난 차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양자 컴퓨터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양자역학에 필요한 계산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예. 서머리 대신에 이렇게 2가지 링크 참고하시라고 드리겠습니다. 패키지 자체하고 그다음 제가 최근에 쓴 책에 그 들어있는 예제 모음 이렇게 2개 있으니까 기다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센터장으로 있는 그러니까 양자 인재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quantumworkforce.kr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학생이거나 주변에 학생이 있는 분들은 들러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양자 정보가 워낙에 중요하니까 따로 프로젝트를 마련을 해서 양자 정보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은 더 지원을 인건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도 하는데 소속 대학 물리과일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수학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학과나 소속 대학에 상관없이 밟을 수 있는 공통 그러니까 전공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